올해 아마 그 에너지 절임 마을을 신청하셔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무학 에너지 절임 마을에 오늘은 최동균 대표님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를 위한 무학 에너지 절임 마을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최동균입니다. 종로 마을 N의 친구들 이어서 좀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미리 순서를 알았으면 좀 제목을 좀 예쁘게 지을 걸 그랬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단체는 지금 보니까 거의 10년의 역사, 적어도 3년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에너지 절임 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간단할 수 있고요. 짧게 한번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들으시는 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잘 넘어가네요. 에너지 절임 마을, 저는 이제 기후 관련된 활동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임 마을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때는 제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기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던 분이라면은 제 설명이 조금 더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에너지 절임 마을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 활동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도 기후위기 관련된 여러 가지 다큐들이 계속 방송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 드리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마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의 모든 관심을 지금 코로나19가 다 앗아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고요. 탄소 중립 활동이라는 표현도 처음 들으신 분한테 낯설 수 있는데요. 지구의 역사상에 있어서 지구에 숨겨져 있던 탄소를 꺼내서 쓰는 종족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석탄석유를 꺼내서 쓰면서 계속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게 지구의 온난화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50년, 얼마 전에 발표는 2040년으로 또 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탄소 배출을 이제부터 줄여나가지 않으면은 인류한테 큰 위기가 닥친다, 이미 닥쳐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은 탄소 배출과 흡수를 조정해서 탄소 배출 0으로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 활동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탄소 배출을 한국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하고 있나 이걸 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나 기관을 좀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 12 정도의 업체가요. 대한민국 탄소 배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무학 에너지 절임 마을은 964세대인데 여기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그에 비하면 턱없이 적죠. 저희가 이걸 아낀다고 뭔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고민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겠지만 에너지 절임 마을의 필요성은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 목표는 전력 사용량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임 마을은 1년부터 3년차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올해 1년차입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조금 더 탄소 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좀 실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실행했었습니다. 예.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제 교육 사업하고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공간 효율화 사업인데요. 교육 사업은 특별히 그냥 에너자이제라고 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안서 쓸 때 건전지 바꾸는데 에너자이저 건전지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이름을 따서 비슷하게 에너지 절임 마을 이제 함께해요 이렇게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정해봤었습니다. 요 발표자는 저희가 계획서에다가 실행의 결과를 넣었는데요. 먼저 사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저희가 조금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요. 제가 발표 때 다 말씀 못 드리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홍보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교육하고 캠페인하고 실행하는 중에 캠페인 사업은 실제 실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에너지할인 마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저희 25개의 출입구가 있어서 거기에 큰 사이즈로 벽보를 붙였는데요. 하면서 저희가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보에다가 그 QR 출장소라고 이름을 붙이고 QR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접수할 수 있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 얼마 안 했는데 5분 남았다고 하니까요. 좀 더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에코백 캠페인 같은 것들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주민들이 이제 에코백을 저희가 원래는 참여하면 에코백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에코백 많으니까 집에 있는 거 꺼내 쓰자. 그게 더 절감이 된다. 이런 말씀들 주셔서 캠페인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이때 느꼈던 게 어쩌면 이 발표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들이 이렇게 의견들을 주세요. 관심을 가지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고 그것들을 그냥 쌓아만 놓으면요. 그건 그냥 민원으로 그치고 맙니다. 근데 그 의견들을 더해서 우리가 함께 실행하는 것들에 녹여낼 수 있으면 그게 의견이 돼서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실행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의 과정에서는 이 말씀이 제일 저한테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부분에 넣었고요. 네. 그 에너지살인 마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요. 사업의 실행 주체들이 다양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생활지원 관리 주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종로구청 환경과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소한 4개의 단체들이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근데 4개 단체들은 각각의 자기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지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원관이라고 명명하고서는 힘든 일을 시켰는데요. 그걸 이제 저한테 시키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상세한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이제 홍보 플랜을 세웠습니다. 소식지나 세대 전단이나 게시판 마을밴드 이렇게 또 했었는데요. 뭐 위에 크게 써놨습니다만 세상의 계획대로 되는 계획은 없다는 말을 한 번 더 상기하게 됐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여기 에너지엠마를 소개하는 데는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좀 더 이제 캠페인 홍보나 이런 방법들을 바꿨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각각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팔로우업을 하면서 실행을 했었고요. 한 분 한 분한테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중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 캠페인 홍보가 아니고 거의 스토킹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뭐 물론 이제 웃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의미였지 싶습니다. 네. 요건 이제 저희가 캠페인할 때 실행했던 어떤 그런 것들. 요것도 이제 그 웹자보를 어떻게 했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캠페인 실행할 때 저희는 이제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려고 했었는데요. 뭐 가능성은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로 머물기도 했고 리스크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리스크들이 다가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요. 훨씬 더 큰 동력이 필요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던 거는 4가지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얼마나 남았나요? 시간이 혹시? 네. 2분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핵심적인 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요번에 캠페인을 하면서 그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 실행 그룹 외에 모니터링 그룹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133건인가까지 아마 접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참여하는 분들 의도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속 개선점을 마련해 나갔었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어떤 성과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세대나 공동주택 형식이든지 일반 가정이든 상관없는데요. 3+1이라고 저희 에너지 할인 마을 참여해 주시는 심재철 선생님의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냉장고 온도를 조금 조절하고 그 에어컨을 안 쓸 때 빼놓고 그다음에 TV의 절전 모드를 사용하고 이렇게만 해도요. 에너지 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그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봤는데 참여하신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27.5% 정도 에너지 절기를 사용을 절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직접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 그 녹색창에서 무학 에너지 자립 마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실행했던 모든 자료들을 레퍼런스로 올려놨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처음 참여할 때요.
여러 가지들을 살펴봤는데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 3년 동안 하는 동안 레퍼런스를 꼭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으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셔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에너지 절약 실천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